영유아 수족구병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고 휴가철이 겹치면서 3년 만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폭염 속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이 화염에 휩싸이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열 때문인데 자주 쉬면서 차를 식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영환 지사의 차 없는 도청 추진 계획이 구체화됐습니다. 자신도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겠다며 직원들을 설득했습니다. 김창규 제천시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공공의료 확충과 파크골프장 공약에 입장 변화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히려 잠잠했던 수족구병이 최근 영유아를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겹치면서 3년 만에 다시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데 드물게는 합병증도 나타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올해 2살 재현이는 38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다 아침 일찍 병원을 찾았습니다. 몸과 손등에는 물집이 생겼고 입안은 헐어 음식도 잘 먹지 못했습니다. 병명은 수족구병이었습니다. 몸에 반점 생기고 좀 지나니까 한 38도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밥도 잘 안 먹고 계속 울기만 해서 보니까는 몸에 다 이렇게 빨갛게 올라와가지고. 입안과 손발에 물집이 생기고 고열과 구토 증세가 나타나는 수족구병. 최근 날이 더워지고 야외 활동이 늘면서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6살 이하 영유아들이 주로 걸리는 수족구병은 지난달 23일 기준 외래 환자 1000명당 16.9명으로 4주 전보다 6.5배로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2020년에는 1.4명, 지난해엔 0.7명에 그쳤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3년 만에 다시 늘고 있는 겁니다. 수족구병은 발열과 인후통, 발진 등이 주요 증상이지만 드물게 합병증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콕사케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이런 병이 와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이가 어린 애기들 그리고 더 합병증이 또 심장으로 올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요하고. 수족구병은 백신이나 마땅한 치료제도 없어 걸리지 않는 것이 최선인 만큼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등 위생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요즘같이 폭염이 심할 때 아스팔트 위는 그야말로 용광로나 다름없죠. 그 위를 달리는 차량도 열기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차량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 또한 높아집니다. 실제로 최근 주행 중인 차량에서 잇따라 불이 났는데 장거리 운전할 때 차량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솟구칩니다. 119 소방대원이 소화액을 뿌리는데도 폭발음과 함께 하얀 불꽃이 튑니다. 반대쪽! 지난달 29일 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천 졸음쉼터 인근에서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엔진이 과열돼 불이 난 걸로 추정됩니다. 주행 중에 갑자기 엔진 경고등이 점등이 되고 그다음에 진동과 특이 소음이 들려서 인근에 있는 졸음쉼터로 차를 주차하였고 엔진룸 주변에서 화염의 연기가 강하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지방도를 달리던 승용차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도로에 멈춰선 승용차에서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관들이 엔진룸 안에 소화액을 뿜어대면서 바닥은 거품으로 뒤덮였습니다. 역시 차량 엔진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차량 본넷 쪽에서 연기와 화염이 좀 다량적으로 분출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연기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차량에서 자력 대피한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 속을 장시간 주행하면 차량 엔진룸이 뜨거운 난로처럼 변해 발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뜨거운 공기면은 엔진을 제대로 식혀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각종 전선을 비롯한 부품까지도 문제가 생기면서 화재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주 쉬고 차를 식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 상반기 충북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모두 122건. 이 가운데 절반은 주행 중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도청을 도민과 문화공간으로 공유하겠다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구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지사가 자신도 출퇴근 버스 등을 이용하겠다며 다음 주 차 없는 도청 시범 운영을 예정대로 진행하는데요. 도청 공간에서도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충북도청 본관 로비. 평소 4-5개는 세워져 있던 행사 정책 알림판을 지워 방문객들이 미술품을 감상하도록 정리됐습니다. 문화 공간을 늘려 도청을 도민과 함께 공유하겠다는 김영한 지사가 차 없는 도청에 앞서 내린 조치입니다. 도민들이 사랑하는 미술관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최초에 도전하는 일이고 창조하는 일이다. 차 없는 도청도 오는 8일부터 닷새간 시범 운영으로 속도를 냅니다. 370여 면의 도청 주차장 가운데 장애인과 민원인을 위한 100여 면만 개방하고 직원들은 출퇴근 버스와 업무용 택시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 지금도 도청 직원 1,300여 명 가운데 13%인 170명 정도만 도청에 주차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주차하거나 대중교통 등으로 출퇴근하고 있어 큰 혼잡은 없을 것으로 충청북도는 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비계될 본관 앞 주차장 등에서는 음악회를 마련하고 도청 내 전시돼 있는 미술품 관람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대 문화유산인 도청 본관과 수십 년간 잘 가까운 명품 정원을 도민 다수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민원인 불편을 얼마나 최소화하고 직원들의 인근 골목 주차 등을 막느냐가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도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거나 무심천에 차를 대고 걸어서 출근하겠다며 직원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자는 취지의 세계 차 없는 날에 도청 주차장을 비운 적은 있어도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충청북도는 시범 운영이 끝난 뒤 직원 설문조사와 문화공간 조성에 필요한 보안 사항 등을 점검해 본격 추진을 준비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김창규 제천시장이 취임 이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일부 선거 공약은 입장 변화를 보였습니다. 반드시 확충하겠다는 공공의료는 민간병원을 통해서도 확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시민단체와 합의하에 민간병원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을 추진하던 전임 시장의 방향과 뭐가 다르냐는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창규 제천시장이 첫 단독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성공 방역 등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앞으로 제천시정 변화에 집중됐습니다. 김 시장은 일부 공약의 선회를 예고했습니다. 먼저 선거 기간 내내 확충을 다짐했던 공공의료원, 심내혈관과 중증외상의료는 제천에 없는 꼭 필요한 분야라면서도 공공의료원이든 민간병원이든 시민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선거 경쟁자였던 이상천 전 시장이 공공병원 확충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며 선거 기간 내내 책임론을 제기해왔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공공의료원을 원하시면 그쪽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아니면은 민간병원을 통한 공공의료 제공 이런 것을 더 원하시면 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군사시설 용도를 포기하며 제천 지역 노른자 땅으로 떠오른 제천 비행장 내 파크골프장 신설 공약도 철회했습니다. 비행장은 지가 상승으로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서도 이양식이나 활용 방향에 대해선 별도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또 공약했던 파크골프장 10개를 당장 모두 추진하진 않고 36홀 3곳 정도 부지를 알아본 뒤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부 관광객이 와서 파크골프를 즐기면서 하루 이틀 밤 체류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10개 또 이상도 저는 영업 성과 가지고 오면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밖에 의림지는 제천 시민의 정체성과 직결된다면서 청풍 관광과 지역적 분배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고 주민 반발로 사업을 포기한 봉양 토양 정화 업체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사업자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현재 공약 등 다양한 사업의 시작을 구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주 설명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현재 만 6살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살 더 낮추는 교육부의 조기 취약 정책에 대해 전교조 충북지부가 아동학대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만 5세 취약 정책은 엄연히 다른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현장을 전혀 모르고 내놓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라며 폭력이고 국가가 행하는 아동학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아와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충북 선관위가 155억 1천만 원을 후보자와 정당에 지급했습니다. 4년 전 7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23억 1천만 원 늘었습니다. 도지사 선거 후보 2명에게 20억 4천만 원, 교육감 선거 2명 22억여 원, 시장군수 후보 24명에게 27억 7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역구 후보자 306명 가운데 80%인 245명이 15% 이상 득표해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았고 8%인 26명은 10% 이상 득표해 절반을 보전받았습니다. 지난 1월 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에코프로비엔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업체 전 대표 등 4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업체 전 대표와 안전관리 책임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폭발한 보일러는 정식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설비였고 주변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업체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청 인사에 따라 오는 4일 경무관 2명이 충북경찰청으로 전보됩니다. 충북경찰청 자치경찰부장에는 경찰대 5기로 충북경찰청 경비교통과장, 수사과장 등을 역임한 최기영 충남청 수사부장이 내정됐고 충북청 수사부장은 경찰대 4기로 경기남부청 형사과장, 전남청 수사부장 등을 지낸 나원호 인천경찰청 수사부장이 맡게 됩니다. 한편 노규호 충북청 수사부장은 경기남부청 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충주시가 조기령 시장 공약에 따라 내년부터 고교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를 추진합니다. 기존 수학여행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해 보조하는 방식으로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통해 연수 국가는 중국이나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충주 지역 고교 1학년 학생 1,900명 정도로 지원 예산은 교육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괴산군민장학회가 송인원 괴산군수 공약에 따라 성적 우수 등 일부 학생에게만 지급하던 장학금을 괴산고 전교생에게 지급합니다. 괴산군민장학회는 이사회를 열어 기존 중고 진학 장학금 등 우수 모범 학생에게 주던 4개 장학금을 통합해 괴산고 재학생 315명 전원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사장을 맡은 송인원 군수는 괴산고는 국내 유일한 고등학교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 인구 증가 등으로 생활 폐기물 발생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진천군과 음성군이 공동 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